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3월 2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이번 주는 아마 윤석열 위크, 윤석열 주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를 하면서 검찰을 해체를 하는, 검찰을 공소청으로 남겨두고 사실상 해체하는 그런 법안이 이번 주에 발의가 되죠. 내일 발의가 됩니다. 발의가 되는 상황에서 또 내일까지 각 지검에, 전국의 각 지검에 대해서 의견서를 내달라 이렇게 대검이 요청을 했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내일 그것을 받아보고 또 내일은 대구지검 고검을 방문을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그 거취 표명까지 포함해서 이번 주에 뭔가 선택을 할 것이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검찰총장직을 전격 사퇴할 가능성 이런 것까지 배제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을 제가 이틀 전에 드린 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상당히 이례적인 기사가 하나 조간에 떴습니다. 뭐냐? 국민일보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해서 무려 1면, 2면, 3면, 4면, 4개 면을 다 틀었습니다. 4개 면을 틀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인터뷰 기사에서 대권 도전 이야기는 없습니다. 왜 없느냐? 아마 대권 도전 이야기를 묻지 않기로 하고 인터뷰를 했든지 아니면은 대권 도전 이야기를 물었지만 만약에 지금 대권 이야기를 하면은 다른 모든 검찰 조직과 관련한 일들이 다 거기에 묻혀버리니 그 부분은 소위 그 엠바고 비보도를 전제로 엠바고는 아니죠. 엠바고는 조금 있다가 풀어서 보도하는 거니까 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로 했겠죠. 오프 더 레코드 아예 보도하지 않는 걸로.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것 아닌가. 어쨌든 그렇더라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기사가 오늘 국민일보에 실렸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이죠. 검찰총장이 단독 인터뷰를 가진 것은 특정 언론과 가진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데 아마 검찰이 해체될 위기에서 뭔가 지금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했고 그 첫 단계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가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3월 사퇴설도 나오고 내일 3일까지 중수청 신설에 대한 각 지검의 의견이 취합되는 이 시점에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단독 인터뷰 무슨 얘기 있을까요? 자, 1면부터 4면까지 쭉 실렸습니다. 국민일보 1면 톱은 이겁니다. 검찰 수사권 박탈은 법치 말살. 검찰이 수사권을 박탈해서 공소권만 남겨서 공소청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은 검찰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법치주의를 말살하는 것이다. 국민께서 지켜봐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국민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다. 그 내용을 일면 톱으로 일단 실었습니다. 윤석열 총장 단독 인터뷰. 그래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힘있는 세력들에게 치외 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미 기득권을 쌓아놓은 진보 좌파 정권이 치외 법권처럼 행동하기 위해서 검찰을 해체하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민주주의 태보이자 헌법 정신의 파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여건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죠. 검수완박 입법을 권력형 비리와 민생 피해를 부르는 법치 말살 이렇게 규정을 했다. 그리고 또 지금 관심이 되고 있는 검찰총장 사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 검찰총장직을 내던져서 이것을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내던지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가 대담 인터뷰에 응한 것 자체가 거의 검사 인생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윤석열 총장은 본인이 직접 수사한 대선 자금 사건이나 과거에 여러 가지 수사를 많이 했죠. 대기업 비자금 사건,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사건, 국정농단 사건을 예로 들어서 그 사건들이 수사 따로, 기소 따로, 재판 따로였다면 절대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수사권 박탈에 반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 때문에 이러한 입법이 추진된다고 보느냐 이렇게 질문을 기자가 했습니다. 그 권력 수사를 하니까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하니까는 이렇게 수사권을 박탈하려고 한다고 보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의미 없다 이렇게 답변하지 않았다. 의미 없다 답변하지 않았다. 아마 이것도 답변을 했을 텐데 제 생각으로는 뭔가 오프 더 레코드가 걸리지 않았나. 너무 민감한 말이라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면은 권력청의 반칙 대응 못하면은 민주주의가 무너질 것이다.
지금 권력청의 반칙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으니 이렇게 수사권을 박탈하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죠. 자, 수사, 기소, 분리론 정면 반박을 했고요. 본인은 초임 검사 때부터 무슨 일을 하든 직을 걸고 했다. 그렇지만 그건 별 의미 없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국가 반부패 역량 강화 강조를 할 뿐, 이 검찰의 조직 권한, 독점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법 효율의 집행, 국민 권익 지키려면 수사, 기소, 분리가 아닌 일체가 돼야 된다. 본인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과거에 주장했었다고 조국 씨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는 본인이 잘못 전달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직 대형화하는 중대범죄에 맞서서 중대범죄가 지금 조직화, 대형화하기 때문에 기소와 수사를 하나로 융합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면에 쭉 이어집니다. 3면은 진보 표방한 정권의 권력자, 부패범죄 수사하면 보수인가? 자, 권력자가 진보를 표방한다고 해서 범죄 사실이 있는데 그것을 수사한다고 보수라고 하느냐? 이런 반박입니다. 나는 진보와 보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정의, 공정 이것 때문에 수사를 한다. 그 이야기죠. 권력자, 진보 정권을 수사한다고 내가 보수주의자냐? 그건 아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도 범죄를 저질렀으면은 똑같이 처벌받고 법을 공평 적용해야 된다. 그리고 검찰을 정부 법무공단처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는 검찰권 약화가 아니라 검찰 폐지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면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검찰 폐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 검찰 폐지만 막을 수 있다면 내가 100번이라도 검찰총장을 사퇴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정말 직을 내던질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죠. 압력에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나를 쫓아내려고 하고 그렇게 하니 원칙대로 내가 가니까 길을 없애버리려고 한다. 내가 원칙대로 수사를 하니 검찰 조직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한다. 그런 반발입니다. 개인적 고충은 얼마든지 감수한다. 검찰을 폐지하는 일에 비할 수 있겠는가? 자, 이런 말까지 했기 때문에 조만간 어떤 선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인터뷰 내용이 1면부터 4면까지 쫙 실렸는데 왜 윤석열이 대권에 도전할 것인가 이것은 묻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물었을 겁니다. 물었는데 그걸 기사하면은 검찰 해체 반발 의미가 삭감되기 때문에 아마 오프 더 레코더를 해서 씻지 않았든지 아니면 그걸 묻지 않기로 하고 인터뷰에 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윤석열 총장은 이번 주에 거치가 결정이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일보 인터뷰가 이 대권 길로 들어서는 못풀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사퇴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 사퇴를 하고 바로 대권 길로 들어가서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있고 나면은 정계 개편이 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이 자기 대권 주자로 정식 데뷔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주는 윤석열 위크죠. 내일 대구 방문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일보 보시면은 12면 4위면입니다. 윤석열 내일 대구 고검지검 방문 중수처 관련 깜짝 발언할까 주목된다. 그 전에도 지검 방문 때 몇 가지 이야기를 했었죠. 대전지검 때도 그랬었고 이번에 각 지검을 순회하는 마지막 순서를 갑자기 재결을 했습니다. 지금 검찰을 해체한다 이렇게 할 때 대구 또 대구는 뭐 보수의 본토죠. 그쪽을 방문을 하는 그래서 또 각별한 의미가 있다. 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 의견 수렴 날짜와 겹치죠. 내일까지 각 지검에서 의견을 보내달라고 한 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발언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들어 첫 공개 행보 그리고 지난해 초부터 고검 소재 지역을 중심으로 이어온 지방순회 일정의 마지막 순서 그리고 특히 최근 검찰 내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움직임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된다. 작년 말 징계 상태로 중단됐던 통상적인 전국 검찰청 순회 방문을 재개하는 차원이지만 시점이 워낙 지금 미묘하기 때문에 윤석열의 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제자 조선일보, 어제 제가 조간딱포를 해드리지 못했는데, 어제자 조선일보 칼럼이 주목되는 게 있습니다. 6월 1일 칼럼. 윤석열에게 대권 도전을 완곡히 권하는 글이 어제 조선일보에 실렸습니다. 자, 586 강경파 쿠데타. 586은, 원래 50대, 그리고 80년대 학번, 60년대생 이렇게 됐죠. 즉, 그전에 386, 30대 때 그들이 한창 운동권의 중심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586이 되면서 50대가 되면서 50대 후반이죠. 그 강경파가 돼서 권력을 거의 장악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친북적인 성향을 보이고 포퓰리즘 이런 것도, 그리고 또 조국시 사태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들만의 이 기득권이 이미 쌓여서 민낯을, 도덕성 이런 것에 대해 민낯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자, 586 강경파 쿠데타. 사실 쿠데타죠, 지금. 윤석열이 선택할 때가 다가온다. 루건일 칼럼에서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86 세대들, 박범계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조국,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말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문재인도 패싱했다. 신윤수 파동에서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죠. 이 대통령, 통치 다 우리가 한다. 이렇게 586이 하고 있습니다. 운동권 강경파 입김이 거세졌다. 그래서 검찰, 감사원이 권력 범죄를 추궁을 하니, 윤석열의 검찰, 최재형의 감사원이 권력 범죄를 추궁을 하니 아마 그들의 공포와 위기감이 커져서 이렇게 할 것이다. 대통령 통치 다 우리가 한다.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강경파의 바로 끝은 자기 파괴뿐이다. 중수청 법안 발의 때 윤석열 다 던지고 칼을 뽑아라. 다 던지고, 검찰총장 다 던지고 칼을 뽑아라. 이겁니다. 윤석열 총장은 더 큰 결단도 내려야 한다. 중수청 법안이 발의될 무렵 그는 일생일대의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한다. 사퇴하라는 이야기죠. 대한제국 군대 해산날 박성환 대대장은 권총 자결을 했다. 대한민국 검찰 해산날 윤 총장은 자결 대신 칼을 뽑을 만하다. 모든 걸 던지면 뭔가를 얻는다. 시대는 반전체주의, 자유 레지스탕스를 요구한다. 윤석열 총장이 지금 어차피 본인 혼자 힘으로는 검찰 해체, 그리고 이 586의 대통령 통치 다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국민들을 대변해서 할 수 있는 건 정치죠. 정치를 해서 대권에 도전하라. 그런 칼을 뽑아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사실 대선이 이제 1년 남았죠. 3월 9일, 내년 3월 9일이 대선입니다. 예년 같으면 지금쯤이면 대선 전국이 다 조성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여당, 야당 막 서로 주자들끼리 경쟁을 하고 막 그럴 텐데, 이번 대선은 코로나 시국 때문에 상당히 좀 조용한 편입니다. 잠잠하죠. 어쨌든 물밑에서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코로나 위기로 국민들께서 대선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지만 물밑 움직임은 지금 활발합니다. 오늘 동아일보는 일면 톱에서 대선판을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1면과 3면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3구 대선 D-1년 주자들이 움직인다. 이제 거의 1년 남았죠. 1년 남아서 지금 대선 전국에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인 대선 전국이 조성이 됩니다. 여당 같은 경우는 이낙연 대표가 8일 당 대표직 내려놓고 지지율 선두 이재명과 본격 경쟁을 펼칠 것이다. 그리고 야당은 중수청 논란의 중심에 있는 윤석열의 거취가 변수다. 여기도 윤석열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강경파가 밀어붙이는 중수청은 윤석열 총장을 무대 위로 끌어올리는 양상이다. 오히려 여당이 판을 깔아주고 있다. 이 분석을 제가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당이 판을 깔아준다. 윤석열이 정치에 뛰어들 수 있는 판을 오히려 지금 여당이 깔아주고 있다. 그래서 대검은 3일까지 중수청 설치에 대한 내부 의견을 수렴 중이고, 여권 관계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권 관계자입니다. 중수청은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의미하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항의의 뜻으로 사표를 던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윤석열 총장이 반문재인 진영의 중심에 서서 야권의 대선 주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당 지도부도 중수청 문제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이거 우리가 괜히 판 깔아주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여권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아일보 사면 보시면은 여권 주자들 친문구의 본격화. 여권 주자들은 지금 또렷한 친문 주자가 없기 때문에 구애를 본격화하고 있고, 야당은 보선 후에 반문 구심점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대권 레이스 지금 돌입을 하는데 4대 포인트를 짚고 있습니다. 대권 레이스 4대 포인트. 동아일보가 짚은 대권 레이스 4대 포인트는 뭘까요? 여기도 윤석열에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여당입니다. 당대표 땐 이낙연, 이재명과 진검승부를 벌일 것이다. 그것이 전쟁이 막을 올랐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윤석열의 선택은입니다. 윤석열의 선택은 사표 내고 출마 땐 여야 모두 회오리 바람이 불 것이다. 상당히 파괴력이 있죠. 세 번째 포인트는 여권의 제3후보군입니다. 지금 그냥 이낙연, 이재명 이대로 두지 않을 것이다. 친문 진영에서 뭔가 친문 적통을 내세울 것이다. 김경수 만약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도록 해서 내세울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또 임종석 이야기도 나오고 정세균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전 포인트는 4.7 보선 후폭풍이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야당이 이 서울시장 결과에 따라서는 이기면 이기는 대로 지면 지는 대로 대대적인 정계 개편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 됐건 민주당에 피한다면 야권 전체가 정계 개편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야권 관계자는 윤석열 신당이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런 분석까지 나옵니다. 어쨌든 대선을 1년 남겨둔 시점에서 대선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고 그 중심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들어앉기 시작을 했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 여권에서 오히려 판을 깔아주는, 윤석열이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고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판을 깔아주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주가 아마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조간다풀이었습니다.